오드리 헵번 5부작 일부 꽃뿌리를 먹던 겨울. 1944년 네덜란드 아르넘. 눈이 내리지 않는데도 거리는 하였다. 사람들의 얼굴이 그만큼 창백했기 때문이다. 15살 오드리 러스터는 창문 틈새로 거리를 내다보았다. 아르넘의 골목에는 사흘째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았다. 독일군이 식량 수송을 완전히 끊어버린 그 겨울, 사람들은 나중에 이 계절을 굶주림의 겨울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때 오드리에게 그것은 이름도 없는 공포였다. 그냥 배가 고팠다. 그냥 추웠다. 그냥 내일이 올지 몰랐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갈고 있었다. 꽃뿌리였다. 튤립 구근을 말려 가루로 낸 것에 물을 섞으면 묽은 죽 비슷한 것이 됐다. 냄새는 흙 같았고 맛은 없었지만 그것이 그날의 끼니였다. 오드리는 몰래 발레 슈즈를 꺼냈다. 다리가 부어 있었다. 빈혈 때문에 생긴 부종이었는데 선생님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조심하라고 했다. 그래도 그녀는 슈즈끈을 묶었다. 묶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기도였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 나는 아직 춤을 추고 싶다. 그달 말 지하 공연이 열렸다. 독일군 몰래 창고에 모인 관객들은 박수를 치지 못했다. 소리가 나면 잡혀갈 수 있었다. 오드리는 음악도 없이 박수도 없이 춤을 췄다. 공연이 끝나자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아무 말도 없었다. 하지만 그 손의 온기가 말해주었다. 고마워요. 오늘 하루 살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오드리는 생각했다. 춤이 사람을 살릴 수 있구나. 아주 짧게, 아주 조금. 하지만 분명히 전쟁은 이듬해 봄에 끝났다. 오드리의 다리에서 부종이 빠지는 데는 그보다 조금 더 걸렸다. 발레리나의 꿈도 함께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세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 소녀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세상이 그녀를 발견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오드리 헵번 5부작. 2부 카메라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1952년 로마. 감독 윌리엄 와일러는 카메라를 끄지 말라고 조용히 신호를 보냈다. 오디션이 끝난 줄 알고 있던 오드리는 의자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며 중얼거렸다. 로마는 덥네요, 정말. 그리고 웃었다. 아무것도 꾸미지 않은 그냥 피곤하고 배고픈 23살짜리 여자의 웃음이었다. 필름은 돌아가고 있었다. 와일러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아이가 공주다라고. 화면이 그녀를 사랑하는 게 보였다. 영화 로마의 휴일이 개봉되던 날, 오드리는 런던의 작은 극장 앞에서 혼자 줄을 섰다. 자신이 나온 영화인데도 표를 샀다. 이상하게 떨렸기 때문이다. 어두운 극장 안에서 스크린 속 자신을 보며 그녀는 한 가지 생각만 했다. 저 사람이 나인가? 저게 정말 나인가? 이듬해 봄 아카데미 시상식. 그녀의 이름이 불렸다. 오드리 헵번. 그녀는 트로피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오래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저는 이럴 자격이 없어요. 정말로요. 객석은 웃었다. 겸손하다고들 했다. 하지만 그것은 겸손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심이었다. 배가 고팠던 시절, 박수도 없는 지하 창고에서 춤을 추던 소녀가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무대 위에 서 있었다. 그 거리가 너무 커서 오드리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파티장에서 기자가 물었다.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뭔가요? 오드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조용한 저녁 식사요. 혼자 먹는. 기자는 웃으며 다음 사람에게로 걸어갔다. 오드리는 샴페인 잔을 손에 든 채 창밖을 바라봤다.
로마의 밤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안에서 그녀는 여전히 무언가 빠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 스타가 된 후에도 그녀는 여전히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다. 오드리 헵번 5부작 3부 사랑은 타이밍이라고들 했다. 1954년에서 1980년대 멜 페런은 무대 위에서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브로드웨이 리셉션 파티에서였다. 키가 크고 눈빛이 진지한 남자였다. 오드리는 그가 좋았다. 진지한 사람이 좋았다. 그리고 그는 진지했다. 결혼까지는 빨랐다. 1954년 가을 스위스 작은 마을의 교회에서 두 사람은 식을 올렸다. 오드리는 아이를 원했다. 그것만은 확실했다. 전쟁 속에서 잃은 것들, 굶주림, 두려움, 아무도 지켜주지 않던 밤들, 그 모든 것을 보상이라도 하듯 그녀는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었다. 자기 아이를.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첫 번째 유산, 두 번째, 세 번째. 의사는 조심하라고 했고 그녀는 조심했지만 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다. 밤마다 그녀는 이유를 찾았다. 내가 어딘가 부족한 건가? 전쟁 때 너무 굶어서인가?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 오드리,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메리 말했다. 하지만 그 말도 그 밤의 공허함을 채우지는 못했다. 결국 아들 숀을 낳았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하지만 그 기쁨과 별개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이미 멀어져 있었다. 1968년 이혼. 두 번째 결혼은 이탈리아 정신과 의사 안드레아 도티였다. 아들 루카도 태어났다. 이번엔 오래 갈 것 같았다. 하지만 또 끝났다. 오드리는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랑에 서툰 걸까? 그리고 조용히 혼자 웃었다. 아마도 받는 사랑에 너무 익숙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주는 법을 아직 몰랐기 때문인지도 모른다고. 그로부터 몇 년 뒤 로베르트 울더스가 그녀의 삶으로 들어왔다. 네덜란드 배우. 조용하고 다정한 사람. 그는 오드리 헵번이라는 아이콘을 보지 않았다. 그냥 오드리를 봤다. 밥을 같이 먹고 정원을 같이 걷고 침묵을 불편해하지 않는 사람. 그녀는 비로소 쉬었다. 그러나 사랑을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그녀는 마침내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다. 오드리 헵번 5부작 4부 아프리카에서 자신을 만나다. 1988년 에티오피아. 비행기가 아디스아바바 공항에 착륙했을 때 오드리는 창밖을 보며 숨을 참았다. 활주로 너머로 아이들이 보였다. 작고 마르고 먼지 속에 그냥 앉아있는 아이들. 유니세프 직원이 옆에서 설명을 시작했지만 오드리는 듣지 못했다.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저 아이들이 나였다. 1944년 겨울 꽃뿌리를 갈던 부엌. 부종이 올라온 다리. 박수 없는 공연장의 어둠. 그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오드리는 눈물을 참으려 했다. 참지 못했다. 현장에서 그녀는 카메라맨보다 앞서 걸었다. 아이들 곁에 쪼그려 앉아 손을 잡았다. 통역사가 말을 전하기도 전에 오드리는 이미 아이의 눈을 보고 있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이 눈빛은 언어가 없었다. 그냥 살고 싶다는 눈빛이었다. 저녁 숙소로 돌아온 오드리는 로베르트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여기 계속 있어야 할 것 같아. 며칠만 더. 며칠은 몇 주가 됐다. 그리고 그것은 5년간의 여정이 됐다. 에티오피아, 수단, 과테말라, 온두라스, 방글라데시, 베트남, 소말리아. 오드리는 화려한 드레스를 벗고 면 셔츠를 입었다. 언론이 몰려왔다. 그녀는 기자들에게 말했다.
제가 유명하니까 카메라가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카메라가 아이들을 찍어야 해요. 나를 찍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처음엔 그녀의 방문을 홍보용이라 의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왔다. 조명도 없이, 촬영 스케줄도 없이, 그냥 왔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전해진다. 나는 평생 사랑받는 법만 배웠다. 여기에서야 비로소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그 문장을 쓰던 밤 창밖엔 별이 많았다. 네덜란드에서 보던 별과 같은 별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같은 하늘이라는 게 그날 밤에야 처음으로 실감이 났다. 그리고 그 사랑은 죽는 날까지 멈추지 않았다. 오드리 헵번 5부작 5부 그녀가 끝내주지 않은 것. 1992년에서 1993년 스위스 톨로슈나 소말리아에서 돌아온 오드리는 몸이 좋지 않았다. 처음엔 피로라고 생각했다. 원래 현장은 힘드니까. 하지만 통증이 가시지 않았다. 검사 결과는 복마감이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많이 진행됐습니다. 오드리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물었다.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요? 의사는 답하지 않았다. 오드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는 뜻이었다. 그 뜻은 포기가 아니라 계산이었다.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의 계산. 그녀는 스위스 톨로슈나의 집으로 돌아갔다. 정원이 있는 작고 조용한 집이었다. 로베르트가 곁을 지켰다. 아들 쇼니 와 있었다. 오드리는 담요를 덮고 의자에 앉아 창밖의 나무를 오래 바라보았다. 기자들이 몇 번 연락을 해왔다. 그녀는 짧게 답했다. 아이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소말리아를 잊지 말아달라고.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해달라고. 1993년 1월 20일 아침 오드리 헵번은 눈을 감았다. 63살이었다. 장례식은 조용했다. 그녀의 유언에 따라 꽃은 흰색만 허용됐고 음악은 딱 하나였다.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전쟁 중 지하 창고에서 몰래 공연할 때 처음으로 들었던 곡이었다고 쇼는 훗날 말했다. 그녀가 남긴 말들은 많다. 하지만 그 중 하나가 오래오래 머문다. 아름다운 눈을 갖고 싶다면 타인의 좋은 점을 보세요.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다면 친절한 말만 하세요. 그리고 아름다워지고 싶다면 당신 것을 나눠주세요. 사람은 물건보다 오래 남으니까요. 꽃뿌리를 먹던 소녀가 세상에 남긴 것은 영화가 아니었다. 트로피도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한 한 가지였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것. 정원의 나무에는 그에도 봄이 왔다.